자, 지금 시간이 2023년 7월 6일 목요일 오후 5시 10분입니다. 곧버스 2,580원. 네, 분기봉 종가 상승했습니다. 종가 상승했어요.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유로운 거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유롭다. 월봉도 종가가 상승했는데 고가를 넘어야 성공이에요. 아직 고가 못 넘었기 때문에 반등 수준입니다. 아직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주봉도 상단선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고가를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가를 넘어야 되는 숙제가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가를 넘어야 된다. 아직 하단선이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관망해야죠. 관망해야 됩니다. 매수 영역은 지났어요. 매수 영역은 지났습니다. 뭐 할 얘기 없어요.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만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상승하면 끊임없이 간다. 이 저가만 안 깨면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이 저가만 안 깨면. 자, 이 전분기 저가를 안 깬다라는 거는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저가 얼마예요? 2,985원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여길 가면 고가를 넘겠지. 고가를 넘으면 여기 고가를 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로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매수 영역은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지. 뭐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구조예요. 구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구조를 지키느냐 훼손하느냐 뭐 그 정도인 거죠. 그거 외에는 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자. 이게 저가 투자 심도인데 여기가 제일 높잖아요. 제일 높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저가 중에서 제일 높은 애가 얘잖아요. 얘가 더 높아요. 얘가 더 높다. 응? 근데 얘가 얘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봉이 일로 간다고. 이 저가를 못 깨면 이 저가를 못 깨면 봉이 일로 간다고요. 이 저가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물리적으로 높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봉의 저가가 여기보다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이 위로 저가를 올려버린다고. 그러면 이 봉이 위로 올라가면서 저가를 올리면서 이 고가를 넘겨버리죠. 그럼 이 봉이 올라가다 이 고가를 넘어버리면 여기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안 깨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3,94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 저가를 안 깬다라는 거는 3,940원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가를 안 깨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지금 상승의 에너지는 계속 위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3,940원까지 가려면 코스피 200 지수가 작년 저점 깨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그래서 뭔가 터져서 가든가 아니면 다시 회귀해가지고 지난 분기 저가를 깨겠죠. 그건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요. 개인은 5,514억을 샀고 외국인은 1,665억을 매도하고 기관은 4,235억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1,623억을 매도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2조 8천억대 선물 매도를 가지고 있고 개인은 8천억대 매수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서 썸머랠리 타령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여기저기서 썸머랠리 온다, 뭐 2,700 간다, 2,800 간다,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물을 사고 있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 뭐다? 개인이 현물 매수하면 끝난 거예요. 왜? 기관하고 외국인이 파는 거니까. 지금 상승장이라고 인지해야 되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에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이 상승장이라고 생각하려면 자기네들이 계속 사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사야 될 물량을 개인이 다 사고 있으면 외국인과 기관은 파는 거잖아요.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장은 상승장이 아니에요. 상승장이 끝물인 거지. 그거를 지금 개인이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고포스 입장에서는 뭐 최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썸머랠리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상승장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많이 사십시오, 현물. 현물을 많이 사야 지수가 내리죠. 그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고포스 같은 쓰레기 주식을 이걸 왜 사? 지금 상승장이라니까 이러면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사니까 지수가 지금 3일째 쭉쭉 빠지잖아요. 진짜 고마운 분들이에요.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개인이 레버리지를 831억 샀고, 고포스는 699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가 이번 달 들어가지고 레버리지에 붙고 고포스는 팔고, 엄청 좋은 거죠. 지금 상방을 보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막 주식도 사 모으고 레버리지 사 모으고, 그러면서 아이 고포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식은 다 갖다 팔아 이래가지고 파니까 올라가는 거죠. 더 많이 사셔야 됩니다. 레버리지 많이 사십시오. 저는 환영합니다. 썸머랠리가 올 거라고 저도 믿어요. 썸머랠리가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형을 많이 사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고포스가 2,500대, 2,600대, 2,700대, 2,800대, 3,000대 쭉쭉 올라가겠죠. 개인이 썸머랠리를 포기하면 고포스 내릴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썸머랠리를 믿고 현물을 신나게 사면 지수는 못 오를 거예요. 저는 구조에 배팅해요. 구조에 배팅한다고. 그 차트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 구조가 훼손되지 않으면 저도 포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얘기를 해도 사실 저는 안 들어요.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조언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저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해요. 저는 타인이 해주는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한다고요. 저는 제가 공부한 것만, 제가 연구하고 제가 본 것만 이해를 하지, 제가 학습하지 않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조언을 해도 제 귀에는 안 들어와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스키마를 가지고 있어요. 스키마가 달라. 그러니까 보는 눈도 다르고 해석도 달라요. 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누가 맞든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제 주식이 오르길 바라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오르길 바랄 뿐이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오지랖 넓게 조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수익으로 끝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사고 팔고 해가지고 수익을 내요.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났으니까 내가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론대로, 원리대로 그대로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걸 원해요. 제 개인적인 얍삽한 판단을 이용해서 사고 팔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수익으로 돌려가지고 그 매매가 정당하다라고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원리대로 규칙대로 거래를 해서 수익이 나면 제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런 분석 방식이 옳은 거고, 반대로 손실이 나면 이런 방식이 안 통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게 증명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얍삽하게 팔아.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제 계좌 중에는 수익난 계좌도 있고 손실난 계좌도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산 고버스는 3,000원에 샀으니까 2,900원에 산 것도 있고 3,000원에 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다 손실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1,900원대에 산 거는 손실이 날 수도 없어요. 그건 걘 이익이야. 그러면 그거 팔아가지고 또 사고 팔고 또 해요. 그럼 저는 수익 난 걸 팔았다가 또 샀다가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막 늘려. 네. 그러면 제가 새로 산 3,000원대의 계좌처럼 그 이상에 들고 있는 그 고버스 투자자들은 그걸 팔아야 돼요?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수익을 내고 내가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고버스를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대한 좋은 가격에 청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청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방송을 보지. 안 그렇겠어요? 본인의 매매에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어야지. 예? 정보 제공자가 뛰어난 매매를 한다는 걸 증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뎌요. 예. 함부로 거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신규 매매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고버스를 들고 있는 사람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방송이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뭔가 어필하고 싶은 내용도 없다는 거예요.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분들 다 알아서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제가 뭐 그분들에 대해서 언급할 게 없잖아요. 오히려 고버스를 투자해서 물려있고 손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재미삼아 가볍게 볼 수 있는 동영상이면 저는 족하다는 거죠.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돈 많이 버시면 됩니다. 본인이 돈 많이 버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돈 많이 벌었다고 손실난 사람한테 가서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굉장히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닥은 그런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이 바닥에는 그런 사람들이 무지 많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그런 분들과 소통하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초도 없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댓글 달면 그냥 딱 삭제하고 끝내요. 왜? 저는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맞고 틀리고는 제 능력 바깥의 일입니다. 그냥 활용만 잘 하시면 돼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